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국가별로 상호적 관세를 매긴다는 건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단 보편적 관세 10%는 기본적으로 다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자기들이 무역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나라들을 향해서는 더 매겼단 말이죠. 유명희 교수께서는 뭐 트럼프 일기 때 직접 미국과 통상을 진행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5%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셨습니까? 그것도 못했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상호관세율의 첫 번째 기준은 관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서로 거의 무쇠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죠. 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를 갖고서 판단을 해야 됐지만 현재만의 이 관세로 보면은 그동안의 한미 FTA 가장 중요한 상황인 서로 무관세 그 분야의 성과가 무색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제 협상은 총괄하시기도 했으니까 좀 허무하시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한 11,000개 되는 품목에 관세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은 정말 한 개 품목을 놓고서 5년 만에 철폐하느냐 7년 만에 철폐하느냐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하는 그 치열한 그 순간의 결과물로 나온 게 이 상호 11,000개 품목에 대한 무쇠화인데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25%가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참 말씀하신 대로 이 굉장히 좌절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25%라 하면. 네, 그렇죠. 물론 그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무역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이게 25%가 용인이 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높은 상호 관세율이 매겨질 거라고 봤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물러날 때쯤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무역 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작년의 예상치가 지금 6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뭔가 한국에서 뭘 얻어냈을 때 바이든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왜 바이든 때 이렇게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났느냐.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때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거든요. I'm particularly gratified that so many leading South Korean companies see the benefits of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is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자, 근데 미국에 만약에 한국에 공장을 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부 다 한국에 원래 기반을 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 한국의 중간재를 많이 갖다 써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3배 늘어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관세율을 25% 적용한 것은 그걸 모르진 않겠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걸 봐라. 내가 바이든한테 가장 약점이었던 나라 한국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높은 관세가 매겨질 것은 사실상 예고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맹국이더라도 이 관세 책정이나 여기에서는 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일단 보이겠다고 하는 점도 있고 거기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상시 방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대중국과의 견제 관계 이런 안보적인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고유 관세를 먹이더라도 한국 정부가 반발하거나 뭐 보복 관세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는. 글쎄,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 게요. 이게 어찌됐든 USTR에서 발표한 그 공식이 있거든요, 포뮬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관세율을 빼내왔는가. 그냥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온 걸로 보여요. 근데 왜냐면은 EU 같은 경우 지금 일괄적으로 20% 관세를 맞았는데 각 국마다 그 포뮬라에 따라서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세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포뮬라에 넣어버리면은 22% 관세를 물어야 되고, 뭐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관세를 덜 물어야 되거든. 네덜란드는 사실적으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예요. 그럼에도 20% 관세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네, 그냥 거기다가 뭐 자기네들 뭐 수입 뭐 그리고 뭐 수출 뭐 넣어갖고서는 그냥 계산해 냈고 일단 그렇게 내놓은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와서 뭔가 내놓고 협상을 하라. 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점성술로 청송학을 서명하려고 들었다 뭐 이런 비판 미국 내에서도 나오더군요.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USTR이 한 200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 160몇 개국의 관세, 비관세, 보조금, 환율 이거 다 종합해서 계산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 방대한 작업이고 그래서 일단 단순 공식으로 돌려서 숫자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그 말은 이제 이게 협상의 시작점이고 출발선에서 신호탄이 울렸다. 예. 지금부터 본선 시작이니까 가져와 봐라 하는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The administration's tariffs have no basis in logic. If it is necessary, we have a strong plan to retaliate and we will use it. 中方必将奉陪到底。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These champions, any questions while we're here? 협상 딜을 가지고 와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가 걸려 있는 나라들 10% 이상으로 한 나라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일주일 안에 하겠어요.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은 그 국가들하고 이제 다 1대1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90일이라는 시간을 번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원래 이게 공세를 처음 피는 쪽이 언제든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복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 팔을 내뻗으면 그 뻗은 쪽이 공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충분한 그 대응 조치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특히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절실해지는 거죠. 이건 역으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그런 협력하는 대가로 관세 문제를 유예한다든지 관세를 낮춘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